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겉이 화려하면 내면도 행복할까? 하버드대 교수 샤하르는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봤을 때 행복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꿈도 이뤘고 성공도 했는데 말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늘 삶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 묻혀 있다 보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다. 그러면서도 누군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한다. 이게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지요. 문제는 신념과 이상이 결여된 이런 인생은 잠깐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물질과 명예, 지위를 모두 갖춘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유명인의 자살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다. 일례로 홍콩에서는 2004년에 만인의 백마탄 왕자였던 장국영이 투신 자살함으로써 많은 이에게 슬픔을 안기지 않았던가. 이처럼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커다란 의문에 휩싸인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앞날도 창창하며 한없이 화려하게만 보이는 유명인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한단 말인가? 여기에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비록 그들은 화려한 조명과 뜨거운 박수갈채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면은 오히려 한없이 공허하고 고독하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유명인일수록 더 간절히 행복을 갈망한다. 그럼에도 행복해지는 길을 끝까지 찾지 못하면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결책으로 꼽는 것이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죽어가는 상태인 셈이다. 대왕 가수 정지화는 과거 중산층이라는 노래를 통해 현대인의 욕망, 무력함, 공허함 등을 절묘하게 표현한 바가 있다. 내 짐은 무겁기만 하고 내 어깨는 아프기만 하지. 나는 체면 하나 겨우 부지한 채 군중 속을 헤매네. 바라는 것은 많지만 월급이 너무 적구나. 인생이란 이렇게 평범하게 늙어가야 하는 것일까? 좋은 것도 없이 나쁜 것도 없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행복한 삶은 점점 멀어지기만 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인가. 누 씨는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갔다. 그녀는 이내 출중한 능력을 앞세워 회사 인재로 자리매김했으며 채 1년도 되지 않아 관리직으로 승진했다.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고층 빌딩으로 출근하며 매일 패션 잡지에
나올 법한 세련된 의상을 걸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녀는 화려한 골드미스 그 자체였다. 친구들이 그녀를 부러움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정작 루시 본인은 반나 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맡은 책임도 막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꼭 기계가 된 기분이었다.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고객과 비즈니스 동업자를 접대하는 회식이 있었다. 이러한 접대는 빈번히 새벽까지 이어졌다. 바에 앉아서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며 북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끔 참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공허해져요. 대체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재물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며 인생을 즐기며 행복을 의미할 여유는 사라진다. 성공 또한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삶이 불행하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지금의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 급에서 진정한 행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행복은 돈이나 재산 그리고 명예와 별 관계가 없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에서는 날마다 5천 위안, 약 87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봉이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역시 어리석은 오류에 빠질 때가 많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면은 더 큰 명예를 얻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마는 그런 오류 말이다. 어쩌면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애써 어깨를 펴며 억지로 웃음을 짓고 있는지 모른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시선 속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나쁜가? 좀 더 나답게 자유롭게 살라. 그러면 갈수록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하버드 행복 노트. 이런 말이 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일하고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추고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은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해도 세월에 따라 비파란 옷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닌 간절하게 행복을 바라는 내면의 목소리다. 완벽해야 행복한 것일까? 샤르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다. 실패하는 법을 배워라. 아니면 배우는데 실패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며 우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함이 필수다. 완벽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설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일이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구멍투성인 경우가 태반이다.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말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직시할 심리적 원동력이 된다. 러시아의 한 심리학자 역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자아심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진다. 이렇듯 완벽하지 않는 자신을 책망하거나 부정하는 심리가 있는 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얻기란 어렵다. 어느 나라 왕에게 7명의 딸이 있었다. 공주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으며 머릿결이 칠흑 같았고 탐스러웠다. 왕은 딸들의 머릿결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도록 화려한 머리 장식을 각각 100개씩 선물했다. 100개의 반짝이는 머리 장식으로 헤어스타일을 꾸민 공주들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카락을 빗던 첫째 공주는 머리 장식 한 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공주는 크게 상심했다. 한 개가 모자란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뜻 아닌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았다. 첫째 공주는 고민 끝에 남몰래 시종을 보내어 둘째 공주의 머리 장식 한 개를 훔쳐오게 했다. 둘째 공주 역시 머리 장식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셋째 공주의 방에 몰래 들어가 한 개를 가져왔다. 셋째 공주도 머리 장식이 모자라자 넷째 공주의 머리 장식 한 개를 훔치듯 가져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결과적으로 머리 장식이 부족해진 사람은 막내 공주였다. 하지만 막내 공주는 99개의 불완전한 머리 장식을 보고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말했다. 99개라니. 99는 영원함을 의미한다잖아.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는가 봐. 다음날 이웃나라의 멋진 왕자가 머리 장식 한 개를 들고 왕을 찾아와 말했다. 이것은 이 나라의 7 공주님 중 한 분이 가지고 계셨던 머리 장식입니다. 부디 이 머리 장식의 주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머리 장식이 한 개 부족했던 막내 공주는 마침내 그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경고다. 사람들은 왜 부족한 것을 보면 어떻게든 채우려고 애쓸까? 머리 장식이 100개가 다 있어야 완벽한 인생이고 한 개가 모자라면 망친 인생인 걸까? 어쩌면 한 개가 모자란 덕에 더욱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 신은 우리 인생에서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쪽 창문을 열어둔다. 그런데 그 열린 창문을 보지 않고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며 슬퍼한다면 고통 속에 자신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만약 자기 자신의 부족함마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수용하겠는가? 자기 자신조차도 감싸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움을 찾아 누리겠는가? 에이브람 링컨이 대중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였다. 분위기가 한창 고양되었을 즈음 링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쳤다. 잊지 마시오, 링컨. 당신은 한낱 구두 수송공의 아들뿐이라는 사실을. 장례는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잠깐의 정적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너무 심한 인신 공격이 아니냐며 저마다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링컨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두 수송공의 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만약 당신의 구두가 망가진다면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멋지게 고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저희 아버지는 그만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링컨의 대답에 감동한 사람들은 힘껏 박수를 쳤다. 이렇듯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감하게 인정하고 솔직한 태도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존중과 인정의 박수갈채를 받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까지 얻을 수 있다.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교차한다. 만약 그림자가 없이 빛만 있다면 빛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는가? 완벽한 사람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마음이나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의 환희를 평생 할 도리가 없다. 어쩌면 부족함이 있기에 비로소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계속되는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베푸는 아량을 배워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라. 그러면 언제까지나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행복 노트. 예전에 나는 존경받는 교수가 되기 위해 학생의 앞에서는 늘 완벽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만 보이려 애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임을 깨달았다. 이런 방법으로는 학생과 소통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제시할 뿐이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길이었다.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사랑스럽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대할 때 인생은 비로소 아름답고 완전해진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지겠습니다.